자, 이번 강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대변에 자본금 1억 원. (1억)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매출이 3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3억 원, 대변에 매출이 3억 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출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급여를 1억 5천만 원 지급을 했어요. 차변에 급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회사를 1억 주고 차렸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이 3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를 1억 5천만 원 지급을 했고요. 자,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원어치 취득을 했어요. 2천만 원. 대변에는 단기 대변에는 돈 줬겠죠?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 가면 돼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 갑니다. 회사를 1억 주고 차렸고 매출은 3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급여 등 비용이 1억 5천만 원 발생을 했고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가액이 12월 31일에 공정가액이 2,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2,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분께 어떻게 주면 되느냐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만 원 늘어났어요. 500만 원. 대변에는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0만 원. 자, 더 이상 거래는 없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매출이 수익이죠. 여기 있는 매출 수익입니다. 수익. 급여는 비용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수익이네요. 그래서 수익에는 매출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매출이 3억 원이 갔습니다. 매출이 3억.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0만 원이 갔어요. 비용에는 급여가 1억 5천만 원이 갔습니다. 급여가 1억 5천만 원. 그럼 단기 순이익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억 5,500만 원.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서 손익계산서 작성까지 이해 가세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자본금에는 수익 비용이 없죠. 얘는 자산, 얘는 자본입니다. 보통예금 매출, 보통예금 자산, 매출이 수익이니까 수익 같고요.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 같고 보통예금 자산이죠. 단기매매 증권, 보통예금 둘 다 자산이고요. 단기매매 증권 자산,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었던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단기 순이익 계산이 됩니다. 작성 끝났으니까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요. 작성하기 전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됐죠. 이걸 우리는 이런 말 씁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라는 말을 써요.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거 진짜 이익이에요? 가짜 이익이에요? 가짜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에 이번 연도에 벌은 것처럼 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저거는 충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씩이면 요번 연도 다니면 6천만 원의 월급을 타는 거죠. 10년을 다니면 6억 원의 월급을 타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내가 친구한테 야, 너 돈 많이 벌겠다. 그래요. 나 6천만 원 벌었어.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6천만 원 벌었어. 월급을. 왜? 아직까지 1년은 다 다니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1년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때문에 1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것은 진짜 버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 요번에 벌은 것처럼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얘는 가짜 이익이지만 미실현이익이라고 그래요. 미실현이익이지만 수익에 반영을 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걸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이런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재무상태표 차변에 보통예금이 와요. 보통예금이 잘 봐요. 세모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억, 3억, 두 개 더해주면 4억이죠. 4억에서 1억 7천만 원 빼주면 돼요. 4억에서 1억 7천만 원 빼주니까는 2억 3천만 원이 남네요. 2억 3천.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 500만 원. 두 개 더해서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자산이 차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본금이 대변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대변에 자본금이 1억 원이 가죠. 대변에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봐요. 세모 표시, 동그라미 표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합계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억 5,500만 원이죠. 차변합계 금액은 2억 5,500만 원이고요. 대변도 똑같이 2억 5,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대변도 똑같이 2억 5,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억밖에 없어요. 얘가 얼마 모자라요? 1억 5,500이 모자른단 말이죠. 얘가 바로 당기순이익이 내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주식회사는 이익, 잉여금 이렇게 쓴다라고 기초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매매 증권평가액 가짜이익인데도 미실현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해서 결국은 이익잉여금 소개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자, 요걸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되는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거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 요거는 4번, 요거는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좌측이랑 똑같아요. 좌동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4번 분계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2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2천만 원. 자, 12월 31일에 공정가액이 얼마냐면 2,500만 원입니다. 똑같이 2,500만 원. 그러면은 5번 분계는 2천만 원짜리가 2,500이 됐으니까 2천만 원짜리가 2,500이 됐어요. 500만 원만큼 늘어났죠. 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그래요. 평가이익이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 2, 3번은 다 똑같고 글자만 바꿨어요. 얘는 1년 이내 팔을 목적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고요. 얘는 1년 이후에 팔을 거니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수익에는 매출이 3억이 들어가고요. 비용에는 급여가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1억 5천만 원. 매출이 3억 원이고요. 급여는 1억 5천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당기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그 이유는 언제 팔을지 모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팔을 게 거의 확실한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 언제 팔을지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단기 손익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월급의 개념을 했을 때 나 이번 연도에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야, 나 이번 연도에 6천만 원 벌을 것 같은데? 50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그래 뭐 1년은 다니겠지. 그래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1년은 다니겠지 인정을 해줄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줍니다. 야 근데 나 이 회사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래. 나 10년 다니면 6억 원이야 6억 원. 야 6억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들 야 네가 10년을 다녀? 과연? 야 그거 다녀봐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언제 팔을지 모르기 때문에 야야야 그거 인정 못해. 그래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느냐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자 보통예금은 변동이 없어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죠. 매도 가능 증권이 2,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2억 5,500만 원입니다. 자본금도 변동이 없어요. 자본금 1억 변동이 없습니다. 요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익 잉여금 금액은 1억 5천만 원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도 2억 5,500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 내려왔는데 여기 부족한 게 있죠. 그렇죠? 500만 원 부족합니다. 500만 원이 부족해요.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수익이라고 그래요. 수익입니다.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에 반영하고요. 얘는 수익에 반영을 안 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말을 써요.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수익인데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요. 이익잉여금 이게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입니다. 자본금은 1억이죠. 자본금이 1억이고요. 얘 없어요. 이익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억 5,500이에요. 1억 5,500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억 5,500. 자본금은 1억 원이었었고요. 1억 원. 그러면 주식회사의 총 자본은 두 개 더해서 2억 5,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억 5,500 다 더해주시면은 2억 5,500만 원 저렇게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주식회사의 총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자본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본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자본조정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죠.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 자본금 구성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자본금이 1억 원이고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없는데 기타 포괄손익이 500만 원이 있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평가액은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익여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익여금은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총 자본은 2억 5천5백만 원.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총 자본은 2억 5천5백만 원. 2억 5천5백만 원. 맞잖아요. 두 개 더해주면 2억 5천5백만 원. 여기에서도 총 자본은 2억 5천5백만 원. 2억 5천5백만 원 똑같습니다. 다만 가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느냐?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평가이익은 이거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이걸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바로 위에 써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바로 위에 매도 가능 증권평가이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성이 좀 다르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결과값은 다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점이고요. 이제 뒤에 자본 단원에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원래는 생긴 게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생긴 게 수익이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간 거. 즉 이렇게 이익여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쫓겨난 것들이 이제 기타 포괄손익에 가 있다. 여기서 쫓겨나서 기타 포괄손익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에서 요 회계 처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